우리는 맘합니다. 아,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막상 떠나려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경로부터 숙소, 교통, 비용, 맛집까지 일일이 다 어떻게 찾아 라는 생각에 포기하곤 하죠. 하지만 우리 주변엔 우리가 하는 이 고민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여행을 떠나 많은 걸 경험하고 우리의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줄 이웃들이 있습니다. 국내 여행부터 해외여행까지, 혼자 떠난 여행부터 최저가 여행, 먹방 여행, 자전거 여행 등등 여러가지 테마를 가지고 다녀온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NI캐스트 여행 들려주는 이웃들 여드리. 네, NI캐스트 여행 들려주는 이웃들 여드리의 두 번째 방송입니다. 저는 첫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렸듯이 여행 들려주는 이웃들의 기획, 연출, 편집, 게스트 섭외, DJ 등등 여드리의 모든 것을 맡고 있는 장회정이라고 합니다. 첫 방송 후 주변 지인들한테 되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사투리를 정말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응칠, 응사 재밌게 보셨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여드리도 재밌게 들으시고 사투리도 배워가시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사투리를 쓰는 거지 못 고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네. 오늘은 감기가 몰린 목소리여서 너무 죄송해요. 진짜 시험 기간인데다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그런지 서울이 너무 추워서 감기가 걸렸어요. 서울은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진짜. 와, 진짜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여기서 사는지 진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튼 여드리 청취자님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 목소리 이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드리 2의 여행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드리의 두 번째 방송을 준비하면서 시험 기간이 겹쳐 이웃님들을 섭외하는데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제 주변에서 인물들을 탐색하였는데요. 기준은 여행의 경험이 있고 말을 잘하며 한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되어 섭외된 이웃님입니다. 수능이 끝난 후 합격 소식을 받은 뒤 아주 마음 편하게 기쁜 마음으로 가족과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이웃님인데요. 그 여행지는 꽃보다 청춘으로 요즘 청춘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라오스라고 합니다. 여행 들려주는 이웃들 2회 꽃보다 청춘, 라오스, 내가 먼저 갔다 왔다. 김성현 이웃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연입니다. 자기소개인데도 그렇게 짧게 이름만 소개하고 싶은 것이죠? 네. 네. 그러면 정말 여드리의 역사상 가장 짧은 자기소개가 될 것 같네요. 네, 목소리만 들어도 세 가지 조건에 확실히 부합되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소개에도 언급드렸지만 이웃님께서 직접 이웃님의 여행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수능이 끝난 뒤 매년 가던 가족여행을 이번은 라오스로 가기로 했는데요. 해외여행인 만큼 가족끼리만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여행의 특징은 여행사 상품, 해외여행, 라오스, 가족여행, 수능이 주요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 코너로 들어가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시작하는 여행이라는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이웃님이 테마를 선정하게 된 계기부터 장소 선정, 계획 과정, 경로 등 여행의 전체적인 틀에 대해 들어볼 건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웃님의 라오스 여행 일정과 경로를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수능이 끝나고 겨울방학 뒤 3박 5일로 라오스를 갔다 왔는데요. 첫날에 아침에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라오스에 오후쯤에 도착했습니다. 오후쯤에 도착하자마자 첫날에는 한식을 먹고 라오스의 많은 사원들 중 유명한 사원을 한 바퀴 쫙 돌았는데요. 그렇게 오후 일정이 끝난 뒤 저녁에 도시 외곽에 있는 호텔로 와서 첫날 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틀째는 처음 있던 비엔티엔이라는 데서 방비엔으로 옮겼는데요. 방비엔이라는 도시에서의 이틀째는 이미 도착한 후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그 주변에 있는 시장이나 이런 걸 둘러보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3일째는 역시 방비행에 있었는데요. 방비행 옆에 숙소 옆에 강이 있었는데 그 강에서 보트를 타고 그 옆에 시장도 갔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시장이 아침에는 야생동물들을 잡아서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아, 야생동물을 그냥 애완동물로 파는 거예요? 아니요, 식용으로 팔고 그걸 있더라고요. 요리해가지고 그럼 파는 거예요? 아니요, 생으로. 생으로요? 네, 생으로 팔고 있더라고요. 살아있는 상태요? 살아있는 건 죽었지만 살아있는 동물들도 있더라고요. 와, 네, 그리고 이제 라오스에서 마지막 날에는 다시 비엔티엔으로 돌아가 라오스 옆에서 가장 유명한 강인 메콩강을 갔다 왔는데요. 메콩강이라는 게 태국과 붙어 있어서 강 건너편에 바로 태국이 보였고 라오스 주민들 중에서는 태국을 가고 싶을 때 그냥 그 강을 몰래 건너서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인 일정과 경로를 간단히 소개 들었는데요. 그러면, 라오스라는 데가 저는 이번에 꽃보다 청춘 그 방송을 보고 처음 알게 됐어요. 근데 이때 수능이 끝난 뒤에 라오스라는 곳을 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희 아빠가 집에서 TV를 보다가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셨는데요. 거기서 라오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저희 아빠는 그걸 보고 라오스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 이후에 아버지의 강력한 추천으로 인해 라오스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여기 특별히 가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엇이었어요? 라오스를 가면 아직 발전이 덜 돼 있을 것 같아서 라오스만의 문화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화를 막 서울 도심에 가서는 느끼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문화를 느끼기 어려운데 라오스는 거기 가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가족들과 함께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군요. 네. 그러면 여행사 상품은 어떻게 찾았고 그 많은 상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상품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그 김성현 님만의 특별한 선정 기준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일단 국내에 그래도 이름을 들어본 여행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라오스에 대한 상품을 조회를 했고요. 저희가 가려는 날짜에 맞춘 비용을 비교한 다음 한 10가지 정도 추려서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여행사 상품을 잘 보면 중간중간에 쇼핑센터를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게 안 들어가 있는 상품으로 또다시 추려냈고요. 그 다음에 여행 경로를 봤을 때 그 버스나 차를 타고 도시를 이동하는 시간이 그나마 적은 상품으로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성현 이웃님이 다 하셨는데, 가족들도 김성현 이웃님 덕분에 이렇게 딱 그 좋은 상품을 찾아서 가게 된 것 같네요. 그러면, 전체적인 비용은 얼마나 들었나요? 한 사람당 한 34만 원, 5만 원 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비행기 값이랑 숙소 값이 전부 다 포함된 가격이죠? 네. 그러면 그거 외로 따로 환전해 간 돈이 있다면 얼마 정도 환전해 갔나요? 총 합쳐서 20만 원 좀 넘게 환전해 간 것 같은데요. 많이 남았죠? 그러면 가족 분이 지금 네 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20만 원을 환전해 갔는데 남았다는 거는 그럼 라오스의 물가가 굉장히 싼 것 같은데 라오스의 물가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가요? 저희가 일단 달러로 바꿔 간 다음에 라오스 돈으로 바꿨는데요. 1달러의 라오스 돈이
거의 10,000킵이나 8,000킵 정도 되는데 거기가 화폐 단위가 커서 그렇지 그게 그렇게 엄청 많은 돈은 아니지만 라오스만의 물품을 사기에는 정말 많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1달러라고 하면 뭐 라오스 이런 시장 같은 데서 뭐를 살 수 있는 가격인가요? 시장 같은 데서 뭐 수입품은 아니지만 라오스 자체 생산하는 물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삼겹살 꼬치 같은 거는 1달러에 거의 3개 정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물가가 굉장히 싼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일정과 경로를 들어보았는데요. 이 일정과 경로를 듣는 것만으로도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여드리는 듣는 방송만이 아닙니다. 여드리는 보면서 듣는 방송 맞습니다. 이래와 같이 이혜이웃님의 여행 경로부터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을 2차 콘텐츠로 제작하여 여행 들려주는 이웃들 페북 페이지에 게시해 두었으니 여러분들의 여행 계획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김성현 이웃님도 좋아요 누르셨죠? 네, 당연하죠. 네, 이렇게 좋아요를 누르시면 정말 유용한 정보들을 구독하실 수 있으니 꼭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고 듣고 본격적인 여행 일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A vibe so hot, you really, really turning me on. 사람들은 노원에 삽니다. 노원에는 사람들이 삽니다. 아파트와 주택가들만 즐비할 것 같은 노원에도 사실은 숨겨진 맛집들이 많습니다. It's the time, you're the first thing on my mind when I wake up. 풋풋한 새내기의 패기로 노원의 맛집을 샅샅이 찾아내어 누가 들어도 솔직한 후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And you can have me anytime you want. You can have me really anytime you want. N사의 협찬 받고 쓰는 어머 정말 맛있더라고요. 추천 왕추천 웃음 같은 블로그 후기 개밥으로 줘버리세요. It's like dog sound 멍멍. Want you right now. I want you right now. I want you right now. 사랑합니다 노원. 사랑합니다 노원에서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노원 그레이트. I wanna turn your volume up and listen to you all day long.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광고는 NI캐스트에 편성된 6개 프로그램 중 한 프로그램인 노원 그레이트 CM인데요. NI캐스트는 노원 뉴스캐스트의 약자로 노원에서 서식하거나 노원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팟캐스트 방송, 로컬 관행물 출간, 여행 상품 기획 등의 활동을 하는 지역 문화 단체입니다. 여행 들려주는 이웃들 이외에도 정말 재밌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청취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여드리가 1순위여야 된다는 거 아시죠? 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이에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는 들려주는 희노애락이라는 코너인데요. 이웃님들이 여행을 하시는 동안에 겪은 에피소드들을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에 맞추어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기쁨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된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김성현 이웃님은 언제 희라는 감정을 느끼셨나요? 저는 이게 희라는 감정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지역에서 향차이라는 향신료를 많이 사용해서 음식을 만드는데 그 향차이의 향이 저한테는 좀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음식을 많이 못 먹어서 그런지 살이 정말 많이 빠졌어요. 몇 킬로 정도? 한 3, 4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대박. 그러면 그런 향차이라는 향료가 그냥 거의 라오스의 일반적인 음식에 그냥 다 포함되는 향신료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대부분 많이 향차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라오스 음식이 입맛에 안 맞으셔가지고 그렇게 다이어트가 된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이어트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라오스를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노염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김성현 이웃님이 노염을 느낀 순간은 언제신가요? 저희 여행사 상품에 현지 가이드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현지 가이드가 라오스에서는 되게 부잣집에 있는 딸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희랑 문화가 많이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몇 시에 만나자고 했을 때, 그 시간에서 30분이나 늦게 왔을 때도 별로 그렇게 미안하는 감정도 없고, 오히려 자기가 맞다는 듯이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계속 거슬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라오스에서는 이런 여행 가이드라는 걸 돈을 좀 많이 받는다고 하죠? 네, 여행 가이드가 되게 좋은 직업으로 생각되고 있죠. 그래서 부잣집 딸들이 이런 아르바이트로 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막 그런 게 좀 확실히 날짜나 뭐 시간 같은 거 약속을 여행 가이드면 다 지키는데, 이분은 안 그러셔가지고 좀 화나게 만들었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여행 가이드님한테 한마디 한번 하시자면 지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네, 똑바로 일하라고 하고 싶네요. 시간 약속 잘 지켜라. 네. 네, 그러면 세 번째, 슬픔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애를 느낀 순간은 언제신가요? 슬픔, 저는 라오스에 가면 라오스만의 문화를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미 관광지로서 발전이 되게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오스만의 문화를 많이 못 느낀 것 같아서 조금 슬펐습니다. 처음에 이 여행지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라오스만의 문화를 느끼고 싶어서인데, 막상 가보니까 안 그래가지고 되게 좀 실망도 많이 하고 그랬나 보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김성현 의원님이 가신 여행지가 몇 곳 있잖아요. 네. 그 곳들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 비엔티에는 마치 우리나라 서울 같은 느낌의 되게 발전이 많이 된 곳이고요. 방비엔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로 치면 주요 도시 정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는 그래도 아직 라오스만의 문화가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라오스만의 문화가 남아있다는 게 어떤 모습을 보고 그걸 느꼈나요? 방비엔에 한 거리가 있었는데요. 거기 거리에는 외국인 관광객도 되게 많고, 그래서 비교하자면 저희 나라 이태원 같은 분위기였는데, 그 거리에서 좀만 더 벗어나니까 바로 라오스의 그 민가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 라오스만의 그 서점, 상점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런 걸 보고 여기는 아직 라오스의 문화가 좀 남아있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방비엔에서 떨어진 그런 곳에서 라오스의 문화를 좀 느낄 수 있어서 그래도 위안을 가졌나 보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즐거웠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락을 느꼈던 순간은 언젠가요? 방비엔에서 옆에 흐르던 강에서 보트를 타는 것인데요. 그게 한국에서는 애프팅 같은 거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는 혼자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가려고 하니까 되게 어려운 것도 있었는데, 물놀이 하는 것 같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배를, 노를 젓는 건가요? 네, 노를 저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배에 가족끼리 전부 다 같이 타셔가지고 노를 저으신 거고? 저는 아빠랑 탔고 제 동생이 엄마랑 타서 이렇게 두 명 나눠서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를 저어가지고 배를 직접 타보면서 즐거움을 느끼셨다는 거네요. 네. 네. 이렇게 이에 꽃보다 청춘, 라오스, 내가 먼저 갔다 왔다, 김성현 의원님의 여행 에피소드를 1호회랑 1화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테마에 알맞게 참 많은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 코너를 앞두고 노래 한 곡을 듣고 갈 텐데요. 지금까지 얘기해주신 1화들을 토대로 이 여행을 대변하는 노래를 한 곡 선정해 주신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그 방비엔의 이태원 같은 거리가 너무 인상 깊게 남아서 UV의 이태원 프리덤을 듣고 싶네요. 그러면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 방비엔의 모습을 저희는 또 느낄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 UV의 이태원 프리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AYP 댄스. 심사숙 여러분, 더 이상의 음악은 없다. 더 이상의 댄스도 없다.
김성현 이웃님이 선정하신 여행을 대변하는 노래 UV의 이태원 프리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아 정말 뭔가 방비하는 느낌을 알 것 같아요. 네, 알 것 같아요. 네, 알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적절한 노래 선곡이었던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 코너를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너는 이웃들의 심기일전입니다. 심기일전의 뜻이 이제까지의 마음가짐을 돌려 새롭게 가다듬음이잖아요. 이 코너에서는 여행을 통해 심기일전하게 된 이웃님의 진솔한 이야기야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주고 싶은 팁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뤄볼 것입니다. 이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친구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라오스라는 지역이 좀 안 알려진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반응이 상당히 궁금한데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몇몇 친구들은 라오스가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고요. 라오스가 동남아에 있는지는 아는 친구들은 왜 그 돈을 들여서 라오스를 가는지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냥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을 가는 게 어떠냐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김성현 의원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중국이나 일본은 나중에 저 혼자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오스는 가족끼리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가족끼리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셨나요? 라오스는 일단 우리나라와 거리도 되게 멀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혼자 가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라오스가 아무래도 그런 관광객이 많긴 많지만 밤에 뭐 위험한 일도 많이 일어나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관광객의 호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서 가족끼리 여행 상품으로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리던 친구들도 요즘 꾸부나 청춘 라오스 편을 보고 성현이가 미리 여행지를 보고 간 거구나 이렇게 느꼈던 것 같네요.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라오스 가족 여행을 통해서 가족 면으로나 김성현 이웃님 개인적으로나 좀 가장 큰 변화한 점들이 있다면 무엇인 것 같나요? 수능 이후에 마음이 아직 정리가 안 됐을 때인데 그때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면서 제가 앞으로 대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조언도 많이 듣고 그거에 대한 제 생각도 정리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대학 생활을 재밌고 열심히 하고 계신 거군요. 네. 그러면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집으로 왔을 때는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이제 여행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건데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라오스에 있을 때 대한민국의 음식이나 대한민국의 문화 같은 게 되게 많이 생각이 났는데요. 인천공항에 딱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되게 그 라오스 여행했던 게 집 꿈처럼 이렇게 훅 지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왔다는 그게 너무 기뻐서 되게 후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음식면으로도 되게 궁금해요. 그때 음식이 맞지 않으셔가지고 살도 많이 빠지시고 그랬는데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한국에 와서 김치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김치. 네, 거기 나라에서 먹는 김치 같은 음식에 또 라오스만의 향이 들어있어서 잘 못 먹었었거든요. 김치. 그러면 첫 끼를 뭐 드셨어요? 저는 첫 끼로 김치찌개 먹었습니다. 딱 먹고 싶은 거 딱 드셨네요? 네. 그러면 혹시 이렇게 똑같은 테마를 가지고 라오스로 여행하는 사람에게 꼭 주고 싶은 팁이나 조언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오스 수도의 비엔티엔에 사원 같은 게 많이 있지만 실제로 가보면 많이 아직 관리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라오스 상점이나 그 민가가 많은 지역을 한번 돌아다니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오스의 문화를 느끼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면
가족여행을 떠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가족끼리 여행을 가기에는 되게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되게 여행 일정 같은 게 여행사 상품을 봤을 때 다 막 빡빡하지가 않아서 되게 힐링이 되는 것 같은 여행지여서 가족끼리 가기에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그 멜콩강이라는 게 저희 나라 한강의 느낌과는 또 다르게 그 옆에 흙이나 풀 같은 게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거를 한번 가족과 함께 밟아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해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번 이웃님의 여행의 키워드를 정해봤어요. 이 코너가 되게 여드리의 상징? 오글거리지만 여드리만의 특징인 코너인데, 이외 이웃님인 김성현님도 피해가실 줄 없어요. 네, 이웃님의 키워드는 라오스, 가족여행, 수능이 주요 키워드입니다. 김성현에게 라오스란? 저에게 라오스란, 그전에도 동남아 국가 중에 캄보디아를 갔다 왔었는데, 그건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라오스의 맥주인 라오비어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라오스는 라오비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 다른 도시들 재밌는 거 담아내도 무조건, 가면 꼭 라오스 비어를 먹어봤으면. 좋겠다. 네. 그런 다른 관광지보다 김성현 이웃님에게 결국 남았던 거는 그 맥주. 네, 맥주 맥주였네요. 맛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면 김성현에게 가족여행이란? 가족여행이란 매년 가족끼리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정말 가족끼리 여행 다니는 거는 진짜 좋은 것 같고요. 가족끼리 얘기도 많이 할 수 있어서 가족 간의 친목을 다지는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가족여행이란? 가족의 화합의 장? 네, 가족의 화합의 장이네요. 화합의 장이다. 그러면 김성현에게 수능이란? 저에게 수능이란 제가 사실 수능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맞아요. 저는- 고3 때는 그냥 노는 시기죠? 맞죠? 네, 고3 때 정말 많이 놀았었는데 저도 많이 놀았어요, 진짜. 수능이란 놀 수 있었던 저의 변명거리였던 것 같네요. 놀 수 있었던 변명거리. 네. 그러면 참, 이 키워드에 대해서, 처음 우려하시던 거와 달리 되게 말을 잘 해주셨고요. 그러면 여드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행을 마무리하신 거잖아요. 네. 여드리를 통해 여행을 마무리하시면서 이웃님이 듣고 싶은 노래를 선곡해 주시면 그 곡을 들으면서 여드리 2회 또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유재석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유재석과 이적이 불렀던 말하는 대로를 듣고 싶네요. 혹시 말하는 대로를 듣고 싶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또 무엇인가요? 말하는 대로의 가사를 보면 꿈이나 희망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수능 이후 대학 생활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던 저에게 해답을 준 것 같아서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 노래 들으면서 여드리 2회 동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여드리의 깨알 홍보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드리의 페북 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웃들의 여행 이야기부터 여드리 방송 예고 등등 정말 유용하고 유익한 정보들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드리에서 꼭 오셨으면 하는 이웃분들 추천부터 내가 진짜 여드리에 나와야 할 사람이다 라는 자기 추천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여드리와 소통할 수 있으니 많은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고민하고 계신가요? 망설여지시나요? 고민하지 마세요. 망설이지도 마세요. 떠나고 싶으면 떠나세요. 그곳이 어디가 됐든. 이의 이웃 김성현처럼.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없었지 믿을 수 없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쳤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맘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